널 데리러 갈게 나 If you wanna hold my hand 걱정은 하지마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경제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또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신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아이고 어떠십니까?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 이제 이게 녹화잖아요. 이게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금주 화요일인데 제가 11시에 파이자를 맞고 점심을 먹고 지금 방송을 왔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오늘 밤이 어떨지 타이레놀을 한 박스 일단 사놨는데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맞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어서 두 번째까지 맞으시고 또 백신도 백신이지만 그냥 자연 소멸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난주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해주셨던 애청자 홍선혜 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와우, 기타 소리가 점점점 가을을 당겨왔네요. 글쎄, 지난주에 박규희 님을 오랜만에 우리 가수가 아닌 첫 번째 게스트로 기타리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 유튜브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열정인가? 뭐 후스코였나? 그러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소개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일단 소개하고 제가 멘트를 할게요. 우리 서울대 누구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네, 그리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스페인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연주였는데 정말 기타 소리와 함께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죠. 오늘 뭐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어제 그냥 제가 조금 게을러서 에어컨을 안 끄고 잤더니 아침에 좀 뭐랄까 좀 한기가 들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딱 집을 나서는데 그 공기가 정말 어제의 공기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북 내장산에는 가을이 시작될 때 피는 주황색 백양꽃이 이미 활짝 흐드러지게 폈다고 하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굳이 어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사연을 나누고 싶은 분들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죠. 두 분 게스트는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의 힐링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말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의 가수고요. 제가 리허설할 때 들어보니까 노래할 때 음색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새벽 같다는 표현? 그게 어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의 아주 실력파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모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색다르네요. 제가 소개 잘 했습니까?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음색이 새벽 같다 어떻습니까? 저도 스스로 새벽이라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소개가 아니었나. 네. 네, 오늘 두 곡의 힐링송을 이제 불러주실 텐데 데뷔를 2017년도에 싱글 앨범 티킨인가요? 네 맞아요. 이 티킨이 무슨 뜻인가요? 그 시계가 째깍째깍 되는 소리를 영어로 그걸 티킨 티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게 된 곡이에요. 뭘 하지 말라고요?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라. 네. 96년생이신데 방심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요즘에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또 주식에 방심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군요. 오늘은 산책과 화분이라는 두 곡을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윤대영 교수님께서 네네네. 좀 읽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 후 잠깐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활비 플러스 교통비를 제외한 월급을 모으다 보니 이렇게 모을 경우에는 1억을 모으는데 정말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중 의류업체 해외 주재원으로 동남아에 갈 경우 생활비 지원 플러스 기숙사 지원 혜택이 있다 하여 한국에서의 워라밸 삶을 포기하고 현재 베트남 의류 공장에서 생산 관리를 맡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1월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온 후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으며 월급 플러스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아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외출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베트남이지만 리스펙트입니다 정말. 예. 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 얘기가 많아 얼떨결에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3프로 TV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어 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아는 분야에서 다가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제가 그나마 남들보다 좀 더 잘 아는 의류 업계에 투자를 하고 운 좋게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는 해인 스파 브랜드에는 투자를 안 하고 주식 방송보다는 패션 잡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에르메스, 케어링, LVMH, 안타스포츠, 나이키, 룰루레몬, 아디다스, 영업무역, 필라홀딩스, 아퀴시넷,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등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높으면서 재고 걱정도 없는 브랜드 및 제조업자들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수익률은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한 가지 매우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투자한 브랜드들의 제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공장들이 현재 한 달 넘게 셧아웃된 상태이며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충고를 못하고 오도 취소 및 에어 선적이 되고 있고 앞으로야 만들어야 하는 오더들은 선박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자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30% 이상의 봉제업체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문을 닫거나 닫기 직전인 상태에서 한 번 더 큰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저도 곧 직장을 잃을 거라는 생각이 두렵네요.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고 제조산업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위기에 닥치면 세계 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가 복구된다 한들 이렇게 제조업체 및 제조국가들이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는데 경제에 무지한 저로서는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는 걸까요? 이제 곧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아이고. 야, 난 사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좀 심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에 취업을 하셨으니까 그죠? 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비 지원에 기숙사 지원 그런데 워라밸을 아무리 포기했다 하시지만 사실 제가 이제 시드머니 1억 뭐 이렇게 모을 때까지는 안 입고 안 쓰고 워라밸 안 하고 해외여행 안 가고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나갔었는데 그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외출을 한 번도 안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데 예? 그래 잠시니까 대단한 분이시네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게. 근데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도 이렇게 작심하고 시드머니를 모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없죠. 이런 분들 제가 이 상담소에서 이런 분들 사연을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결과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또 성공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쭉 이제 포트폴리오 자기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의 대표 종목들에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전문적이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적하시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베트남을 비롯한 미얀마, 인도네시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방글라데시에 여기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야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예를 들면 H&M 이런 데 실어가지고 미국인, 유럽인이 날라야지 이제 수출이 되고 이제 매출이 되는데
해운 사정도 안 좋고 거기 자체가 셧다운이 되니까 예. 이게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형상을 이제 뭐 우리가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작년에 뭐 쇼트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예. 지금 이제 쭉 사연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는데 네. 이분은 여태까지 바텀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점점 알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알게 되면서 이제 탑다운도 시황도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아주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드시 탑다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텀업으로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료업계에 있으면서 자신이 잘 아는 부분, 사실 여기 지금 사연이 있길래 제가 잠시 지금 좀 전에 봤는데 SPA가 스페셜이고 P가 퍼스널이고 A가 어페럴이네요. 그러니 네. 자사 브랜드를 스페셜리 만들어는 의류업체를 얘기를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저거잖아요. 저기 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자라라든지 네. 그런 거 일제 얘기하는 것 뭐 같아요. 있잖아요. 일제 뭐죠? 그 유명한 거. 유니클로. 유니클로. 네. 옛날에 유니클로 좀 갔는데 어느 날부터 유니클로 잘 안 가게 되면서 그 유니클로라는 단어도 나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지는 애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 안 돼요. 더 여기 장사 안 돼요. 예,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거죠. 자기가 네. 이제 몸담고 있기 때문에. 네. 즉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산업 내에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계속 추적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추천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K장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증권회사 입사해서 여태까지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개인들도 비리핀 부익부가 있었고 국가들도 그랬고 기업들도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비록 좀 그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험들 이제 다 갖고 계시겠지만 IMF 외환위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복구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분들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그때 도산해가지고 복구되지 못한 기업들도 많죠.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전 세계에 위기가 발생할 때 꼭 있었던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별도 그래요. 지금 제가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은요.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데서 굉장히 어려움냐면은 그 재무 취약국들이 있어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어려운 것처럼 재무 취약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무 취약국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작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 가고 계시는데 베트남이 그럴지 태국이 그럴지 뭐 전에는 페루,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그랬는데 그런 국가에 있으면 힘든 거는 분명히 맞아요. 힘든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힘든 건 분명히 맞겠지만 주식 투자 안에서 주식시장 안에서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이것으로 무너진다라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맨 마지막에 이게 곧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 이제 탑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탑다운식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서도 항상 대마불사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괜찮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서 더 좋은 기업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을 여기 진짜 좋은 기업들을 나열을 다 해놨어요. 아디다스, 영업무역, 필더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자기가 잘 아는데 그렇고.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내가 바텀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저 위에 있는 내가 잘 모르는 시황 뭐 이런 것까지 걱정을 막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여기 이 브랜드 중에 사보거나 입어본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뭐 옛날에 많이 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에르메스? 아니요, SPA.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많이 샀어요? 옷 얘기한 김에 오늘 모트님 나오신다 그래서 네. 지금도 너무 예쁘게 입으셨지만 네. 더 좀 발랄하게 입으실 줄 알고 제가 무리해서 입고 나왔는데. 그게 뭐야? 드림 티어터? 네. 뭐야? 예쁘지만 점잖게 입게 나와서 제가 아까 보는 순간 나는 이거 왕 당황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라도 이거 벗어서 그러니까. 벗어서 분위기를. 형님이 저 여기 맞출 때 여기가 안 맞네. 이거. 형님이 저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연 되게 막 진지한 이런 고민 27살이신데 이렇게 해주신 거 진짜 대단한 거 같은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는 거지만 마치 코로나 후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이제 여러 변화가 있을 걸 마치 예측이나 한 양 사실 굉장히 그 기회를 미리 잘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요즘 너무 힘든 세상이다 보니 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심리 뭐 조언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데서 하나 읽은 것 중에 좀 느낌이 있었던 거는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아이바란가 뭐 그런 교수분이 쓰신 글이었는데 뭐 어쨌든 뭐 온 거니까 코로나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빨리 종식시키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요즘 뭐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나오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게 사실은 감염 팬데믹 스트레스는 두 번째고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이 뭐 변화는 진짜 막 자산을 가진 기업보다 버추얼 플랫폼 기업 가치가 막 더 올라가는 등등의 변화에 대한 이 재구성과 적응의 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인데 그 교수분의 제안이 크게 좀 이 시기를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하나가 분리의 시기. 분리.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두 번째가 끝이 이제 재통합. 언젠가 이제 새로운 통합으로 갈 거고 그 중간에 이제 경계에 있어서 경계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실제적 실존적 고민이 많이 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신 그렇죠. 것도 이게 주식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상당히 좀 실존적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그 진료실에도요. 행복이 뭐냐 네.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만 하고 행동을 안 한대요. 잘 그 교수분 얘기가. 그래서 그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게 기왕 온 위기를 그래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분리의 시기에 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술 진짜 많이 줄인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잘 왔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안 왔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줄이고 술 안 먹고 살아도 되는지 알았을까? 당연 우리도 한두 번 했는데 딱 10시에 딱 네. 그렇잖아요. 갑시다. 딱. 뭐 그런 변화 또 재택근무 스트레스가 처음에 훨씬 심했는데 역설적으로 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즐거움, 소중함. 그래서 지금 거꾸로 계속 재택근무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복귀를 하면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 시기에는 내가 뭐 기존의 업이 있지만 좀 나름대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배우고 싶다는 이런 거가 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배움의 시간으로 적극하는. 그래서 제가 봤던 거에 거기 얘는 어떤 미국 변호사 분이신데 영화 쪽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그쪽 공부를 좀 하면서 이게 오히려 적성도 맞고 해서 좀 그쪽으로 뭔가 또 커리어를 변환시키는 뭐 그런 등등 뭐를 하는 게 결국은 새로운 통합의 시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27살 이분도 그런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이 질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의 에너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죠? 근데 지금 생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생산과 물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극복하잖아요, 통상.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쇼티지가 있었고요. 뭐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를 잘 버틴 사람들, 버틴 기업들, 버틴 국가들은 굉장히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든 간에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도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27살에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봤더니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고요. 그냥 회사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캔들 차트가 그래가지고 뭐 플래그 쐐기형이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 우리.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저희 때보다 지금 젊은 20대 2030 세대가 참 훨씬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갖고 준비하고 이런 계신 분들이 또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은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충분히 훌륭하게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베트남도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백신도 좀 맞으시고 해서 베트남에서 목표한 시드머니도 모으시고 좋은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시죠? 네, 맞아요. 네. 저는 26살인데.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공감대가 있으시겠어요? 네, 그 들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겪는 상황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각자 겪고 있는 고민이 있을 텐데 되게 저는 이런 경제적인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철없는 26살이어가지고 아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힐링송은 산책? 네, 산책 들리려고. 자, 그럼 모트님이 불러드리는 첫 번째 힐링송 산책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지금 뭐 하고 있어?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은은한 조명을 켜고 내 옆에 앉아 이불 하나로 나눠 덮자. 차가운 밤거리를 혼자서 걷기에는 너무나 외로운 걸. 우리 손잡고 같이 나가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피해 걷고 또 걷자. If you wanna go out there 언제든 말만 해. 널 데리러 갈게 나. If you wanna hold my hand 걱정은 하지 마.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바쁜 하루 속에도 너무 보고 싶어. 마음은 이미 네 앞에 있어. 어두운 네 거리를 지나 내게 달려갈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고요한 이 시간에 나를 기다려줬어. 너무나 고마운 걸. 우리 손잡고 같이 나가 바쁜 사람들 틈에 서로의 눈을 보고 또 걷자. If you wanna go out there 언제든 말만 해. 널 데리러 갈게 나. If you wanna hold my hand 걱정은 하지 마.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난. So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아무 말 없이도
감사합니다. 와우. 제가 약간 좀 인색한 편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응? 근데 최근에 들어본 그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 감성이 역시 네, 진짜 완전 20대 잘했는데 감성이시네요.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세련된 요즘 분노야. 이게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갑자기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진공관 그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이렇게 사서 오늘부터 좋은 음악을 좀 좋은 음질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 처음 내 방에다 설치한 다음에 노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딱 그걸 올려놓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오늘 왔어. 우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목소리도 좋지만 그죠? 그 느낌이 있죠. 되게 신세대고 네. 그런데 좀 아날로그적인. 그 바늘에 그 뭔가 마찰음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없었습니까? 비음 뭐 이렇게 진짜. 공기반 뭐 물반. Derek, what do you think about her? 노래도 아주 잘 보시네. 영어 그 뭐지? 영어 표현들도 아주 의연하고 발음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발음 좋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글로벌리 그 뭐랄까 그 평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한국말 엄청 잘하는데 얘가 글로벌리. 땡큐. 곧 미국 진출하시면 되겠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곡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노래. 박병창 부장님 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듣는 내내 아씨 양복을 괜히 잘못 입고 왔구나. 나 이거 잘못 왔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신하고 좋은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또 사연은 정장의 박병창 부장께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의 주식 중독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온갖 빚을 끌어 주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모르는 빚이 몇 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상장 폐지가 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였다고 했으며 결국 남편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빚만 고스란히 남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으나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라며 다독이기도 하였습니다. 집을 팔아 대충 빚을 정리하고 빚을 져서 투자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남편은 매년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제가 죽을 것만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혼 후 직업이 없던 전 친정에 들어갔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고 다행히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제 일을 준비하며 취직을 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주식 열풍이 불면서 저도 주식에 관심을 살짝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식 문제를 일으키기 전부터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터라 남편의 권유로 주식 계좌는 갖고 있었으며 거래도 조금은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등하는 주식에 들어갔다가 손절도 조금 하다가 3프로 등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여 지금은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반도체 관련주 등 성장하는 기업과 우량주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끔은 내가 그때 너무 무지하여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쩌면 남편의 말대로 운이 좋지 않아 연거푸 실패를 한 걸까 싶기도 하고요.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정을 깨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주식 중독은 무엇일까요?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주식 중독으로 인한 실패자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한 8개월 가까이 3프로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많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윤대현 교수님과 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요, 이분의 사연은 저로서도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연이네요. 예. 주식 중독으로 인한 이혼의 아픔인데,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분은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잘 못 이해했나,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중독이라는 거 말이에요. 네네. 어떤 게 개념적이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독, 네. 몰입, 네. 끊임없는 도전, 네. 여기 경계가 애매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없는 실패를 하다 결국은 성공한 네. 분의 스토리를 본다면 여기 마지막 그 문장에 쓰셨지만 그 끝이 성공이면 중독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성공이면 네, 이 반문 집중력이 좋았다. 네네, 반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의학적 관점에서 중독은 하나는 내성이고요. 네. 하나는 금단입니다. 내성은 뭐냐면요. 쇼핑 중독이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았는데 네. 점점 줄어서 카드 결제하고 나서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져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뭐 투자 개념으로 보면은 그 탁 늘 때 쾌감이 처음에는 10만 원만 넣어도 좋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한 이만큼 들어가야 그 느낌이 오는, 뭐 아드레날린 그렇죠. 치솟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단이죠. 금단이 뭐냐면 지금 합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투자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금단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오늘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은데 오늘 음식을 안 먹고 싶은데 그 행동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를 이제 금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남편분께서 꼭 주식 중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혼에 이르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매년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는 좀 문제적, 그러니까 이제 행동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중독이다. 볼 때는 좀 중독 유사한 행동을 보이셨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대로 가면 지금 이혼까지 가면은 자기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기 행동에 어떤 조절이 안 되셨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본인도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이러시다 보니 좀 아쉬움도 남고 좀 더 이해했어야 되지 않나 뭐 여러 생각이 드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주식에 중독되는 거는 진짜 간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판단이 많은 어려울 이런 수도 케이스를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한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본 분 중에 한 분을 꼽자면 박병재 부장님, 현직 있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셨죠. 예,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요. 네. 이혼한 사람은 부직일수고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중에 본인이 지금 이분께서 사연 주신 분께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도 좀 있구나. 주식이 또 열중하다 보면은 약간 중독성도 있구나. 주식이 그렇죠. 약간 중독성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혹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도 마지막에 조금 주셨는데요.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김 프로님께서 맨날 말씀 주신 것처럼 본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업 투자자가 주식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있었다. 그건 내가 생업이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화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보통 본인의 이 생업이 있는 가운데 주식투자에 열중해서 생업에 본업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경제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거는 본인이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독성이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런 분들을 전 무지 많이 봐왔고요. 그 드라마 보면 이런 드라마들 보고 영화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니고 실생활에 사실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그 다음 사연도 그런 내용인데 그 행동경제학이 주식 투자의 심리와 연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손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익에만 정신이 빼앗겨서 자칫 잃게 될지 모르는 손실을 돌아보지 않는 생물은 생존을 위협받을 만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무섭게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행동경제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회계를 마음의 회계, 심리적 회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마음의 회계, 심리적 회계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회계상에 회계 처리할 때 예. 회계한다는 아니요. 회계 처리. 어카운팅. 예, 어카운팅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어떻게 해서 구해서 어떻게 했고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났을 때 확률, 마이너스 났을 때 확률, 플러스 났을 때 이익의 폭 아니면 손실 났을 때 손실의 폭 이런 계산들을 해서 회계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화되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인드 정립도 되면서 투자 원칙이 생기고 그러면서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눈에 옛날에 그 그림책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 웃는 얘기 하나 들으면 옛날 도널드 덕이라는 만화 아세요? 도널드 덕? 알죠. 도널드 덕. 그 만화에 보면 눈이 이렇게 큰데 눈에 달러 표시 돈만 딱 있어요. 돈만. 눈앞에 돈이 딱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죠. 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오늘부로 그러면 우리 3프로 TV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 이런 약속 하나 하시죠.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가 수익이 나면요. 얼마 땄어? 얼마 땄어? 이렇게 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얼마 잃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돈만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의 금액은 어디서 다시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이 남편분이 다소 중독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증권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주식 때문에 완전히 힘들었지만 거기서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끊어야 돼요. 그냥.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디 가서 큰 돈을 잃었는데 이거 회복은 여기서뿐이 못해 라고 하는 거는 카지노나 어디 사설 도박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은 야 이거 회복 여기서뿐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회계의 장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기업의 실적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 기업이 지금 현재의 주가와 그 다음에 주가의 차이에서 그냥 단기적인 시세 요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가를 얘기를 하고 이익이 얼마까지 목표 주가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나고 이런 걸 직업으로 삼고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남편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혹시 성공한 사람이 이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교수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들도 중독 아니었나?
뭐 이렇게 지금 자기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변명 위안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들으면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좀 심하게 아까 김프로님께 말씀 주셨지만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첫 번째 증권회사에 저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첫 번째 증권회사에 직원이 500명 뿐이 없었는데 500명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5명. 1%? 500명 중에 5명이. 아, 이게 1%. 그때는 이제 외환위기였죠, 물론. 외환위기. 그걸 겪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도 굉장히 크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고 들어온 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연이 이분께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곤 했지만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그런 면도 있다, 이면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회계장부를 다시 써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문칠기삼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거꾸로 뭐 기칠운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죠. 운이 무조건 작용하죠. 네, 운이 그렇죠? 작용은 합니다. 작용을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한 사람과 운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그 쭉 장기 추세선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 그럼요. 그죠? 그럼요. 아, 근데 이런 사연을 보니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냥 경제 유튜버 이런 거 하고 해외 소식이나 전하고, 그죠? 솔직히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이런 거 하는데 비판도 좀 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또 GDP가 어떠고 막 이런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막 하루에 뭐 이렇게 이런 시황의 변동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랬을 텐데 아니면 뭐 그냥 우리 가수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소개하고 DJ 같은 거 하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주가 빠지는 날은 내 주식 빠지는 것보다 이분들 주가 빠지는 게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박 부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죠?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난 이후에 삶이 좀 그렇죠? 이제 직접 투자가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도 보면은 이분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 가슴 아프고 사연이 무거워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좀 무서운 얘기도 드리고 그런 대사도 읽어드리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괴감을 가질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요. 26년간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주식도 그렇게 많이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는 거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을 딱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내일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 세상에는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렇죠.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받는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괴감이 가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열받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그냥 못 들어가고 소주 한잔 하고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저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식 투자에서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만약에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했고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저는 그 룰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다가 약간의 운도 좀 따라주고 또 제가 좀 거기에 어떤 때 베팅 좀 하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더 나고 또 손실 날 때 손실 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걸 그냥 한번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그랬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오랫동안 경험했고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독이 됐거나 안 됐거나 이게 도박이나 아니냐 투자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다독거리는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지금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라고만 나왔고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공부하고 우량주에
그리고 어떤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이건 결코 도박이나 중독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사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사연 주신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40대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주식 외 가정사에도 행복한 일들만 계속되시기를 저희 3프로 전체를 대표해서 바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3프로 상담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힐링을 드리려고요. 모트님의 두 번째 힐링송은 화분이군요. 네, 여기 또 사연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조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속삭이면서 녹음한 곡이 바로 이 화분이에요. 화분이요. 그래서 이 곡을 조금 자기 전에 힐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 노래 하셔도 그 어른들도 그 감수성이 충분하죠. 그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참 좋아하는 노래를 몇 곡 뽑으라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섬집 아이라고. 네? 그 노래 아시죠? 엄마가 그 노래를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너무 제가 편안하고 그 잠이 잘 올 것 같은 그런 네. 동요인데도 여전히 55세 이 아저씨한테도 그 감수성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모트님의 화분을 들으시면서 사연 주신 분과 또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께 정말 편안한 휴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궁금하다. 너의 곁에 있는 자리마다 두려운 건 내가 없애줄 거야.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놓칠까 걱정 말고 나를 믿어봐도 괜찮아. Feel forget night forever with you. Feel forget night forever with you. 해가 지고 많은 게 변해가도 너를 보는 난 그대로일 거야. 너를 위해 많은 마음을 줄 수도 있어. 걱정 말고 나를 믿어봐도 괜찮아. Feel forget night forever with you. Feel forget night forever with you. 싫은 건 안 해도 돼. 쓰다듬어 줄게. 시들지 않을 수 있게 물을 줄게. Feel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푹 잤어요. 정말로. 아, 안 졸리시던가요? 저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레옹. 레옹 화분. 화분을. 자, 모투님의 우리 새 아재를 위한 아니 여러분들을 위한 감미로운 자장가. 저는 살짝 진짜 잠을 좀 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실 이 방송을 뭐 이제 업로드해서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침대 위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뭐 열의 서너 분들은 잠을 잘 못 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불면에 좋은 아주 건강한 수면제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